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련된 소식들까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며 4,29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 ECB 쪽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하았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띠면서 이러한 영향까지도 유럽 증시에는 훈풍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우선 중국 경제 회복 낙관론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도 반등을 해줬다고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는 4.6%를 기록을 했고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4.5%를 기록하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ECB의 기준금리 영향도 받지만 중국의 경제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될 경우 유럽 증시에서는 이렇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36% 올랐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도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0.47%가량 오르면서 9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 내 감산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라든지 또 국제기구에서는 이렇게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세는 아무래도 이 감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지속적인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이 원유 선물 가격 마찬가지로 9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요? 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FOMC를 앞둔 경기 심리가 짙어진 데다 반도체 업체들의 하락에 따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3%, S&P 500은 1.2, 나스닥은 1.56%, 러셀 2000이 1.05% 하락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가 0.39%가 하락했던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0.1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장비 공급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반도체와 IT 여종에 부담을 가했고 여기에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동시 파업 뉴스 역시 시장에 앞지었는데요. CME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약 98%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업종이 하락했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국제유가는 강세를 보였고 공포지수로 여겨지는 변동성지수 VIX는 7.5% 급등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32%, 달러 인덱스는 0.08% 하락했고 특징 종목들을 보면 엠젠과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뉴퍼라 테라프릭스는 공모가 17달러 대비 4.4%가 하락하면서 IPO 첫날을 마쳤으며 증권사 비오베이의 매수 추천으로 인해 게임 개발 업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7%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 GM 등 3개 업체의 북미 공장이 전례 없는 동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이 어떻게 종료되든 간에 승자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업과 임금 협상이 어떻게 종료되든 이들 3사에게는 더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 우위에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UAW는 향후 4년간
임금 최소 40%의 인상, 전기차 생산 확대 과정의 고용 안정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왔으며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스텔란티스는 즉각적인 10% 인상을 포함해 4년 6개월간 총 21%의 인상을 제시했고 포드와 GM은 최대 20%의 인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제안에 UAW 측은 30% 중반의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테슬라는 이미 생산 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체들의 인건비는 복리 후생비를 포함해 시간당 평균 $66로 추산되며 만일 UA 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간당 인건비가 평균 $136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반면 테슬라의 인건비는 $4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전기차는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생산할 수가 있어서 전체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1월에는 노동시장이 추가로 재조정되고 인플레이션 관련해 더 나은 소식 속에 4분기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준이 궁극적으로 올해 최종 금리 인상을 포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FOMC에서 업데이트될 금리 전망표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여전히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남았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된다면 내년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경제 회복력을 반영해 경제 전망을 업데이트할 때 올해 미국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의 1에서 2.1%로 높일 수 있으며 올해 실업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3.9%로 핵심 인플레이션 역시 0.4%가 낮은 3.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 업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를 높이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3에서 전일 종가 대비 24%가 높은 $165로 높였는데요. 키사이트 주식의 최근 하락세가 두 자릿수의 수익 가능성과 방어적인 성격에 대한 잠재력에 힘입어 투자자들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5G와 인공지능 메가 트렌드에 모두 충분히 노출됨으로써 회사가 장기적으로 5에서 7%의 성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주택건설업협회 NHHB의 9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0이며 스티치픽스 잉크, 그린트리 호스피탈리티 그룹, 인베스터스 크레딧 매니지먼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는 2,601포인트에서 형성을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1%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1% 상승을 했었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장중 고점은 2,611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한 달여 만에 2,600포인트 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안에 중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던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반등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0.42% 오른 72,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시 한번 72,000원 선 복귀해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16% 오른 12만 2,4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고 D램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된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강보합권 수준 내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은 1%에서 3%대까지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 SDI만이 0.51%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18% 오른 51만 4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3.62% 오른 57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쪽으로도 일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EU 측에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시죠. 포스코 퓨처엠이 1.74% 올랐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5.61%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3.38% 올랐는데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준 것은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철강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그 원인은 중국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철강주들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네이버가 1.77% 올랐고요. 카카오가 1.1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는 1.77% 오른 22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1.14% 오른 4만 8,8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불어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확산이 되면서 현대차가 0.79% 올랐고요. 그 안에서도 기아가 1%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가 1.14% 오르면서 종가는 8만 1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금융주들까지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쪽으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금융주들 쪽으로도 빨간불이 전반적으로 들어온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금융주들이 아니더라도 보험주들 쪽으로도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는데요. 89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05% 하락하면서 그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코스피와는 약간은 다른 그러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번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75% 밀려나면서 28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5%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90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89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LNF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65% 강세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해 줬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나노신 소재가 되겠는데요. 나노신 소재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10%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반등을 해줬는데 중소형주들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HPSP가 3.06% 오른 가운데 리노공업은 0.57%로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더라도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또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매도세도 포착이 됐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최근 시장에서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별적인 호재 소식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 철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설명을 하면서 철강주들이 반등해줬고 그 안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들도 함께 강하게 움직여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주들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하게 하고 또 합리적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구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현재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 경제 운영은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내생적 동력이 지속해서 강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기대 역시 계속 개선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겠다고 말을 한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주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29.98%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는 69,8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는데 대동스틸이 10.11% 올랐고요. 신스틸이 14.37%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TCC 스틸이 7.51%, 대한제강이 3.32%, KG스틸도 3.2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는 보안주들인데요. 보안주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보안주들 보시면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군들이 12.27%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시큐레터, 모니터램, 디지캡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디지캡도 10.98%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보안 관련 기업들 쪽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20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상업적인 관계를 심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보안주들이 각광을 받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섹터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군들로는 테라사이언스, DY파워, 진성TEC 등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재건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6대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함에 따라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군이 이끄는 이 재건협력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재건협력단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이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금요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